배우 이미숙이 장자연 사건과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소속사 측이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놓았다. 18일 이미숙의 소속사 사이더스 HQ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뭐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또한 향후 활동과 입장 발표 여부 및 사실 확인 등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취하며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한 매체가 고 장자연의 전속 계약 논란에 이미숙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며 해당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2009년 장자연은 자신이 김성훈 더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대표로부터 겪은 피해 사례를 적었으며 해당 글은 유장호 대표에 의해 유서로 공개됐다.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 이미숙은 고 장자연 리스트에 대해 본 적 없다는 입장을 전했으며 장자연도 모르고 문건의 존재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5일 고 장자연 리스트의 유일한 목격자인 배우 윤지호는 유튜브 고발뉴스에 출연해 이미숙의 매니저가 과거 이미숙 스캔들을 무마시키기 위해 장자연 스캔들 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을 통해 혹시나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선배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2009년 2월 28일 한 여성이 송파구에 있는 사무실을 찾았다. 그녀가 엘리베이터에 오른 시각 오후 5시 34분, 3시간 30분이 흘렀다. 오후 9시 46분 그녀가 내려왔다.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배웅했다. 2시간 뒤인 11시 57분 후드남이 퇴근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와 다이어리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장자연이다. 그 옆에 있는 남자는 유장호, 장자연의 전 소속사 매니저다. 2009년 2월 28일 장자연은 유장호를 만났다. 그녀의 사망, 일주일 전이다. 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 고 장자연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지 10년. 장자연 사건은 여전히 혼돈이다. 무엇 하나 명쾌한 게 없다. 그녀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장자연 사건은 여기서 다시 시작돼야 한다. 유장호의 3월 1일은 바쁘다. 그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장자연이 전날 작성한 문건이다. 유장호는 이 문건을 들고 일산으로 향했다. MBC 드라마 센터에서 배우 이미숙을 만났다. 그는 오후 6시 45분 장자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제 한 씬 남았다. 이어 신사동으로 움직였다. 도착 시각은 8시 29분. 신사역인데 어디니? 유장호는 이날 송파일산 신사를 바쁘게 오갔다. 3월 1일 유장호는 이미숙을 만났다. 물론 유장호는 이미숙에게 문건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다음은 경찰 진술 조서다. 경찰 이미숙에게 장자연 문건을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유장호 문건을 작성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성훈이가 아직도 신인 배우들에게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만 말했습니다. 이미숙 선배는 정세호 감독과 상의해 보라고만 말했습니다. 3월 2일 장자연이 유장호 사무실을 찾았다. 엘리베이터를 탄 시각은 오후 9시 43분. 경찰의 CCTV 분석에 따르면 장자연의 표정은 어둡지 않았다. 장자연이 엘리베이터 내에서 웃고 있는 모습. 장자연은 오후 11시 57분 사무실 밖으로 나왔다. 유장호의 배웅은 없었다. 장자연은 유장호를 3일 연속으로 만났다. 적어도 그때까진 희망에 차 있었다. 이는 장자연이 가장 믿는 언니 이 씨의 진술 조서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다음은 이 씨의 진술 조서다. 장자연과 이 씨의 대화로 재구성했다. 장자연 언니, 이제 좋게 풀릴 수 있겠어. 이 씨 무슨 소리니? 장자연 유장호가 할 이야기가 있다며 사무실로 오라 했어. 김종승에 대한 형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어. 내가 당한 것들을 적어주면 신원 보장도 해주고 계약도 풀릴 거래. 그래서 문서를 작성하고 왔어. 이 씨 너는 뭘 믿고 그런 걸 썼니? 장자연 언니? 어쨌든 내가 나서지 않고 김종승이 망가져서 자동적으로 계약만 풀리면 되지 않아? 장자연은 계약 해지에 꿈에 부풀어 있었다. 어떤 문건일까? 이제 그녀가 작성한 문건을 들여다볼 차례다. 그녀가 남긴 진짜 글. 장자연은 유장호 사무실에서 A4지 4에서 6장 분량의 글을 썼다. 하지만 그녀가 죽은 뒤 이 문건은 장자연 유서로 포장됐다.
유장호가 그렇게 둔갑시켰다. 장자연이 남긴 진짜 글은 무엇일까? 디스패치가 문건 사장을 입수했다. 2008년 10월경 김성훈 사장님이 이미숙 씨가 자명고에 출연하게 됐으니 저도 자명고에 출연시켜주겠다며 밤에 감독님을 보내 저에게 술접대를 강요하여 술접대를 하였다. 또한 김성훈 사장님이 이미숙 몸값을 갖고 장난치고 이로 인해 드라마 제작사 대표님은 본인 드라마에 이미숙 씨는 안 쓸 거다. 이미숙 씨 이미지를 김성훈 사장이 망치고 있다고 하였다. 2008년 11월경 김성훈 사장님이랑 저와 술접대를 하면서 두 분이 송선미에게 욕을 하면서 송선미 일을 다 끊어버리겠다고 얘기했다. 송선미 씨보다 저를 더 이뻐하기 때문에 저를 대신 부를 거라며 룸사롱에서 저를 술접대를 시켰다. 외의 사실에 저 배우 장자연은 거짓 하나 없으며 더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김성훈 대표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 사례이다. 2월 28일 장자연 주민번호 자필 사인 배우 장자연의 종합적인 피해 사례이다. 김성훈 사장님 회사에 계약을 하면서 김성훈 사장님의 강요로 얼마나 술접대를 했는지 셀 수가 없다. 2008년 9월경 룸사롱 접대에 저를 불러서 잠자리 요구를 하게 만들었다. 2008년 김성훈 사장님이 술을 많이 드시고 저를 방 안에 가둬놓고 손과 페트병으로 머리를 때리면서 온갖 욕설로 구타로 당했다. 어떤 감독님이 태국에 골프 치러 오는데 드라마 스케줄 빼고 태국으로 와서 돈 및 골프 접대를 요구했다. 그 요구를 제가 응하지 않자 차량도 네 돈으로 렌트해서 다니시라고 매니저에게 이야기를 했다. 저는 배우의 꿈을 갖고 살고 있다. 그 꿈을 위해 소속사 더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김성훈 대표의 돈 접대 강요 및 반복되는 욕설과 또 구타를 견뎌야 했다. 저는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 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 2월 28일 장자연 주민번호 자필 사인 유서는 유서가 아니다. 장자연은 2월 28일 유장호를 만났다. A4지에 자신의 피해 사례를 썼다. 송선미와 이미숙의 피해 사례도 열거했다. 이것은 과연 유서일까? 경기대학교 이수정 교수는 디스패치에 해당 글은 유서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유서의 형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장자연은 문건마다 간인을 했다. 문건 끝에는 주민번호를 썼고 지장을 찍었다. 장자연은 문건에서 김성훈 사장님, XX를 하셔서 등의 존댓말을 사용한다. 마치 수사기록 혹은 참고인 진술처럼 느껴진다. 장자연의 유족 그리고 언니 이 씨도 같은 생각일까? 경찰 참고인 조사 진술서를 확인했다. 이 씨 장자연이 김성훈이 강요는 했지만 절대 잠자리는 안 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걸고 말한다고 한 적이 있다. 장자연은 구설에 오르는 걸 정말 싫어했다. 경찰 그런데 왜 성접대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 씨 유장호가 코치에 작성한 것 같다. 다음은 유족 진술서다. 친오빠 내가 아는 동생은 이런 문서 형식을 알지 못한다. 경찰서에 한 번도 가지 않은 아이다. 친언니, 자연이가 평소 사용하지 않는 문구와 문장이다. 불러주는 것을 받아 적은 느낌이다. 친오빠의 유서가 있다고 인터뷰를 했냐고 따졌다. 유장호는 계속 김성훈을 죽여야 한다 말했다. 유가족은 유서 공개를 원치 않았다. 조용히 보내주고 싶다는 것, 문건 소각을 요구했다. 유장호는 유족의 뜻을 따르는 척했다. 3월 12일 유족 앞에서 원본을 불태웠다. 하지만 다음 날 장자연 유서가 다시 뉴스를 탔다. KBS 9시 뉴스는 유장호 사무실 밖 쓰레기 봉투에서 불에 그을린 장자연 문건을 찾았다며 단독으로 보도했다. 장자연 유서는 블랙홀이었다. 세상 모든 이슈를 빨아들였다. 예를 들어 신영철 대법관 촛불 재판 개입 논란, 이명박 정부판 사법농단 의혹은 장자연 문건 이후 물밑으로 가라앉았다. 그리고 또 하나, 김종승 vs 송선미, 김종승 vs 이미숙으로 이어질 소송전도 뒤로 밀렸다. 장자연을 둘러싼 등장인물 다시 장자연 사망 전으로 돌아가자. 디스패치는 그녀가 받은 마지막 문자 메시지를 입수했다. 월요일에 나랑 누구 만날 것 같아. 오후에 스케줄 비워줘. 월요일 오전에 전화해. 보낸 사람은 유장호. 보낸 시각은 3월 7일 오후 3시 34분.
장자연 사망 추정 시각 2시간 전이다. 장자연은 이 문자를 받고 2시간 뒤에 목숨을 끊는다. 도대체 누구를 만나기로 했을까? 아니, 유장호는 누구와 약속을 잡았을까? 여기서 인물 관계도가 필요하다. 김종승, 장자연, 송선미, 이미숙, 유장호, 그리고 9일에 만나기로 한 누구. 그 누구는 바로 정세호 PD다. 우선 1. 김종승은 더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대표다. 장자연, 송선미, 이미숙 등을 데리고 있었다. 이 5명은 더 컨텐츠에서 한솥밥을 먹었다. 그러다 2008년 해쳐 모여 유장호가 8월 호야를 설립하며 송선미와 이미숙을 데려왔다. 장자연만 여전히 더 컨텐츠 소속이다. 이때 이미숙 계약 위반 문제가 터졌다. 더 컨텐츠 계약 만료 시점을 착각한 것이다. 이미숙은 계약 기간이 1년이나 남은 상태에서 호야와 전속 계약을 맺었다. 정리하면 이들은 한때 식구였다. 그러다 갈라섰다. 김종승은 싸움을 시작했다. 이미숙과 송선미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했다. 그리고 장자연은 이 고래 싸움에서 우연히 끼어들었다. 이미숙의 조카는 2009년 1월 13일 유장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힘내세요. 엄마가 열받으셔서 조엑스엑스 시켜서 쥐도 새도 모르게 김성훈 죽여버린다고 말했어요. 2009년 1월 김종승과 이미숙의 싸움이 시작됐다. 먼저 약점을 잡는 사람이 승자다. 김종승은 이미숙에 대한 치부를 알고 있었다. 예를 들어 2명의 동거남에 대한 정체이다. 이미숙은 카드가 필요했다. 먼저 정세호 감독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다음은 정세호 감독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 확인서다. 이미숙이 2009년 1월 중순 본인에게 전화를 하더니 김종승이 저를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 문제가 있는데 감독님이 김종승과 친분이 있으니 혼내달라 탁을 하였습니다. 저는 회사 지분을 올리브나인에 다 넘겼어요. 지금 일본에서 컨텐츠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씨가 전속계약대로 이행하면 회사에서 소송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유장호가 나섰다. 장자연에게 연락을 취한 것. 다음은 장자연의 절친 언니인 이 씨의 진술 주소다. 유장호가 먼저 전화를 걸어 자연이 어려운 사정 잘 알고 있다. 할 이야기가 있으니 사무실로 오라고 했대요. 유장호는 이미숙, 송선미, 그리고 알만한 여배우들의 술자리 접대 문서를 보여줬대요. 이 씨는 장자연이 했던 말을 덧붙였다. 김종승에 대한 형사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이 문서가 공개되면 엄청난 파문이 일 거라고 말했대요. 자연이 내가 당한 것과 비리를 적어주면 신원 보장은 해주겠다며 문서를 작성하게 했고요. 유장호는 장자연을 만났다. 장자연은 문건을 작성했다. 이미숙은 다시 정세호 감독에게 전화했다. 정 감독은 둘의 대화를 사실 확인서에 썼다. 이 내용을 대화체로 재구성했다. 이미숙 장자연이 나를 찾아와 울면서 부탁했다. 유장호가 A4용지를 작성해왔다. 감독님과 장자연이 태국에서 골프 쳤다는 내용도 있다. 정세호 이미숙, 너는 나랑 골프 치러 같이 안 갔냐? 10년 동안 다녔는데 온다는 사람을 어떻게 못 오게 하냐? 이미숙 내용이 기가 막힌다. 김종승이 감독님만 무서워하니 야단쳐 달라. 손모가지 발모가지 부러뜨려 이 바닥에서 일 못하게 해야 한다. 유장호가 A4용지 갖고 갈 테니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달라. 그리고 유장호가 정세호 감독에게 문자를 보냈다. 유장호가 장자연을 데리고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문서를 들고요. 저는 내 인생의 황금기 마지막 촬영이 있으니 3월 9일 월요일 오후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미숙과 관련한 연하남 편지가 방송을 통해 공개되며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기자가 많은 대중들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공개하겠다라는 이유로 문제의 편지를 공개하며 파장이 일고 있다. 17세 연하남 호스트 논란은 이미숙의 전 소속사와 법정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였다. 전 소속사 대표의 발언에 기자들이 호스트 발언을 기사화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기자는 공개된 편지로 무엇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인가?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시끄러웠던 이미숙의 전 소속사와 전속 계약 문제로 법정 공방을 벌이던 과정에서 논란은 시작되었다.
전속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당하며 손해를 봤다는 더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사장의 대응 속에서 갑자기 나온 것이 바로 17세 연하남 논란이다. 17세 연하남 논란이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장자연 리스트를 공개했고, 이로 인해 장자연이 자살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는 충격일 수밖에는 없었다. 사실관계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 모든 사건의 중심에 이미숙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 그 이상일 수밖에는 없으니 말이다. 지난해 말부터 이미숙의 17세 연하남 스캔들을 알고 있었다. 스캔들이 언론에 공개될 위기에 처하자 이미숙이 그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장자연 문건을 활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고 있다. 그 후 문건이 곧바로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점을 들었다.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이미숙 씨가 상당히 책임 있는 위치에 있다. 이상호 기자가 지난 6월 tvN의 백지연의 피플 인사이드에 출연해 이미숙 관련 발언을 하면서 파장은 급속도로 커지게 되었다. 이 논란이 사실이라면 장자연이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미숙일 수도 있다는 추측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물론 장자연을 성상납시킨 행위 자체가 망각되어서도 안 되고 그런 행위들이 가볍게 넘겨져서도 안 될 거이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연예인 성상납이 사실이었다는 것은 증명된 진실이니 말이다. 장자연 사건에 대한 실체를 밝히는 과정에서 문건이 어떻게 외부로 노출되고 이용되었는지에 대한 접근이라는 점에서 이는 또 다른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본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는 있을 듯한다.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숙에게 17세 연하의 호스트가 존재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존재 여부와 함께 그가 과연 이미숙과 혼전 불륜 관계였느냐는 점은 기자들의 주장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니 말이다. 문제는 개인적인 이야기가 법정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전 소속사의 주장이 기사화되었다는 점일 거이다. 이 논란은 자연스럽게 전속계약 문제와 상관없이 이미숙을 비난하도록 만들었다. 이미숙 측에서 이런 주장에 대해 비난을 하는 건 역시 당연한 방어라고 볼 수밖에는 없다. 이미숙 측은 전 소속사와 법무법인 2명의 기자를 상대로 억대의 명예훼손 소송을 걸며 사건은 17세 연하남에 집중되게 만들었다. 장자연 사건에 대한 진실보다는 오직 개인적인 치부나 다름없는 개인사에 집중하게 되었다는 점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미숙에게 소송을 당한 기자 중 하나인 뉴시스의 유상우 기자는 지난 6월 2009년 입수했지만 문건 자체가 워낙 연예인 사생활 부분이라 굳이 보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보유하고만 있었다라는 말로 문제의 문건이 존재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바로 그 문건이라고 봐도 좋을 듯한다. 본인이 미국 유학생활 중 이미숙을 알게 됐고 정신적, 물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셨던 누나에게 감사드린다. 본인의 생활이 힘들어지면서 잠시나마 누나에게 더 많이 바랐던 점이다. 앞으로 누나의 이름에 해가 되는 행동이나 말은 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 개인의 사생활 부분이라 굳이 보도할 필요성이 없다던 기자는 고소를 당하자 많은 이들이 원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신념을 버린 채 편지를 공개했다. 그리고 공개된 편지에는 전 소속사와 기자들이 주장하는 호스트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다. 중요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문건에 주장하던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이미숙 측에서 공갈 협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불리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실제 기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혼전 불륜 관계와 이를 무마하기 위해 협박을 하고 그런 증거로 이미숙 측에서 이런 편지를 만들어냈는지도 모른다. 이미숙이 주장하듯 17살 어린 호스트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는 주장이 맞을지도 모른다. 논란의 중심이 전속계약 문제에서 전 소속사의 악의적인 주장으로 시작된 이 논란은 결국 문제의 편지가 공개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미숙이 17세 연하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이 된 이유가 명확히 무엇인지 모호한다. 전속계약과 관련된 문제가 17세 연하남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는 철저하게 전 소속사의 방어를 위한 공격에서 나온 개인의 사생활이기 때문이다. 이런 개인의 사생활을 기자들이 이미숙을 공격하는 주장으로 활용했다면 이는 문제가 될 것이다.
공적인 일로 시작된 법적 논란이 왜 개인의 사생활로 전이가 되었는지가 좀 더 명확해져야만 할 것이다. 기자들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억지 주장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누구 한쪽을 응원하거나 믿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중요한 핵심은 과연 이런 개인적인 사생활을 폭로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는 점이다. 기자 스스로 개인의 사생활이라 보도할 필요성이 없었다면서 왜 전 소속사와의 분쟁을 빌미로 언론에 공개했는지도 궁금해진다. 이미숙 개인의 사생활 공개를 통해 현재의 논란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대중들은 혼란스럽기만 한다. 더욱 개인의 치부와 다름없는 개인사를 공개적으로 폭로하며 공격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더욱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전 소속사 사장의 폭로를 그대로 받아 사실 주장을 하는 행태는 무엇을 위함인지 모호하기 때문이다. 과연 현재 이 문제가 이미숙의 개인적인 치부를 논쟁의 중심으로 두고 벌여야 하는 사건인지도 의심스럽기만 한다. 전속계약과 관련한 판결은 뒤로 밀린 채 개인 사생활 폭로와 관련해 벌어지는 고소고발 사건은 과연 무엇을 위함인지 당혹스러우니 말이다. 개인의 사생활을 지켜주지 못하고 폭로하는 전 소속사나 이를 기사화한 언론사, 그리고 부적절한 행동을 한 연예인이나 모두 씁쓸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과연 이런 진흙탕 싸움에서 개인의 사생활이 얼마나 존중받고 보호받고 있었는지 생각해보면 아쉽기만 한다. 이미숙의 개인적인 사생활이 제3자에 의해 이렇게 공개되고 논란의 중심에 서야만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 말이다.